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면 강사랑 같이 스프링부트라는 개념을 다뤄볼 겁니다.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프링부트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식으로 이제 조작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배워볼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JSP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 스프링부트가 이제 어떤 식의 원리로 그냥 작동하는지 그런 메커니즘을 그냥 간단하게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스프링부트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들 게 이제 웹앱이거든요.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웹 개발이라는 게 처음부터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웹 개발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웹의 등장이 거의 1990년대에 웹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제 뭐 스위스의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웹이 처음에 세상에 등장했는데 그때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 뭐 기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내가 동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더더욱 이르는 거죠. 왜냐면 동적인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1부터 10까지 다 구현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산기를 만든다고 하면 계산기를 만든다 했을 때 계산기 안에 단순 프로그램, 계산을 할 수 있는 단순 프로그램만 만드는 게 아니라 회로부터 전자기기 조립까지 다 했어야 되거든요. 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즉, 결론은 뭐냐면 인프라가 없으면 개발자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LLM, AI 모델을 이제 LLM 모델을 이용해서 뭐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프라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넓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효율적인 인프라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치 이런 거랑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발자가 있는데 이 A라는 개발자가 처음에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한 700시간 정도 걸렸대요. 근데 처음에는 700시간이 걸렸는데 두 번째 작업을 할 때는 500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100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네 번째 작업을 할 때는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네 번째는 5시간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이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개발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요소들. 그럼 필요한 부분이 뭐 90%다. 그러니까 90%가 필요한 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10%만 내가 구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사이트 구현해보면 사이트가 제일 기반이 CRUD라 있잖아요. 근데 이 CRUD가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하는 거는 이제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쇼핑몰이라든지 뭐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뭐 병원, 회사 이런 사이트 목적마다 다르지만 로그인 회원가의 게시물을 쓰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모든 기능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통 부분을 매번 새로 만들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복사해서 쓰고 사이트마다 다른 10%만 개발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시간이 대폭 감소한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인프라가 뭐예요? 인프라는 거는 결국에 개발자가 반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을 도구, 그런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인프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제공되는 기술을 활용하면 일반인도 진짜 간단하게 1, 2주 만에 시간만 투자하면 계산기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AI LLM을 이용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안에 앱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만 투자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머릿속에 전문적인 그런 지식만 들어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기반으로 웹사이트를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부트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한다라 했잖아요. 스프링부트는 웹 개발,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웹 개발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중에 제일 좋다라는 게 아니라 자바 프레임워크 중에 거의 1등입니다. 1등. 그리고 자바 개발자라면 스프링부트를 반드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스프링부트는 뭐냐면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 자,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구예요. 도구. 자, 여러분들이 망치질을 해야 돼. 그럼 망치질을 하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못질을 하려면 망치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못질을 하는데 뭐 다른 돌멩이를 가져다가 쓰진 않잖아요. 그 도구를 내가 새롭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만들어져 있는 도구를 가져다가 쓰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못질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무를 잘라야 돼요. 나무를 내가 뭐 이상한 도구로 쓰지 않잖아요. 톱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 톱을 이용하면 나무를 손쉽게 자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개발에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 도구를 잘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이미 90%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스프링부트라는 녀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여기 이 부분 있죠. 요 공간을 요만큼을 제외한 요 나머지 공간 있죠. 요 나머지 공간. 여기도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요 10%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스프링부트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 룰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별도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그 규칙에 따라서 10%만 완성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뭐 스프링부트를 이용하면 여러분들 컨트롤러, 서비스, 데이터 처리 그런 코드를 내가 구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칸을 채우는 방법, 문법, 규칙 그런 것들은 일단은 처음에는 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잘 모를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이런 원리 때문에 하는구나. 운전도 마찬가지로 운전법 배울 때는 조작법 배울 때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리를 깨닫잖아요.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고 이런 원리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스프링부트를 배우는 방식을 이제 이해를 할 거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이미 완성된 뼈대. 개발자는 그 빈칸만 채우면 돼요. 라이브러리는 필요한 기능만 우리가 골라서 쓰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부트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